이런 방향성으로 연구실을 정하는 게 좋지. 네, 안녕하세요. 라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대학원에 대한 콘텐츠를 올리면서 제가 대학원에 갈 때 고민했던 것,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구나, 입학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면은 되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로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달아주시는 댓글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저의 개인 메일로 주시는 궁금증들을 제가 답변 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런 물음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전 진짜 여러분만큼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교수님 홈페이지에 갔는데 교수님 이력이 너무 짧고 연구실에 연구 논문들이 몇 편 없다면, 특히 최근에 연구 주제나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레퍼런스가 없는 연구실은 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은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게, 그 연구실의 홈페이지 과연 누가 업데이트하고 누가 관리할까요? 학교가 관리할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관리할까요? 대부분의 연구실은 연구 조교, 그리고 석사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사분들이 하는 곳이 있겠지만 박사분들은 어떤 홈페이지 관리보다는 총괄적인 연구를 관리하시겠죠. 즉, 보통 연구실의 홈페이지에 최신화는 석사 학생분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이 부분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 적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별로 누군가가 지시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있겠죠. 대부분의 교수님은 이 연구실 홈페이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이 계속 최신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런 최신화는 학생이 한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교수님은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가 되고 나서 끝이 아닙니다. 학생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이라는 것은, 그리고 대학교라는 곳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연구를 계속 하셔야 되고, 본인의 논문뿐만 아니라 지도학생의 논문, 발표, 여러분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졸업 요건처럼 교수님이 1년에 해야 하는 그런 할당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발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수님이 공동 저자로 들어가거나, 직접적으로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교수님은 계속해서 논문을 내야 하고 연구를 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고 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연구실, 그리고 교수님의 이력에 업데이트가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수님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교수님의 할당량처럼 연구실의 존재 이유와 유지를 위한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캠퍼스 내부에 한정된 그런 공간 속에서 무조건 교수님마다 연구실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연구실이라 함은 교수님 방이 아니라 랩실을 뜻하는 거고요. 이런 연구하는 공간을 학교로부터 배정받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대학원 독서실이 아니라 어떤 연구실은 매년 연구실을 할당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보고를 하고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특수 케이스로는 1년 정도는 연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3개년 정도 연구가 없다면 그거는 안 했다기보다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약해보자면 교수님의 이력이나 연구실의 그런 업적들에 대한 업데이트는 보통 석사 학생들이 하게 되고, 교수님은 매년 연구를 하시고 학교로부터 배정받은 연구실이라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홈페이지에 어떠한 정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있는 연구들이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경우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연구실을 결정하는 그런 큰 기준으로 가져가시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연구실 이름과 교수님의 이름, 지도 학생들의 그런 연구들의 방향성을 보면서 이 연구실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겠다, 이런 방향성으로 연구실을 정하는 게 좋지, 홈페이지의 그런 레퍼런스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은 연구실 홈페이지의 어떤 레퍼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졸업 후에 어떤 취업하는 데 있어서 궁금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언제든 댓글이나 저의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